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와 비율 세 번째 시간으로 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비? 레인이요? 아니고요. 비교할 때 비자라고 했죠, 선생님이. 비교할 때 비자라고 했습니다. 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용어와 약속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호기심을 가지고 반짝반짝 눈을 가지고 공부를 합시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요. 비의 뜻을 알고 비의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비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호, 새로운 기호도 하나 배우게 되겠네요. 생각하면서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지혜의 모듬은 물 3컵에 포도 원액 2컵을 넣어서 포도주스 1병을 만들었대요. 1병을 만드는데 물 3컵, 포도주스 2컵을 넣는데요. 됐나요? 그러면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였나요? 네, 3컵.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포도 원액의 양은 얼마였죠? 네, 2컵. 그쵸? 자, 그럼 한번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주스의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을 색칠하래요. 자, 1병을 만들 때 물은 몇 컵? 3컵. 그리고 포도 원액 2컵. 그쵸? 그 다음 2병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물의 양, 물 몇 컵? 3컵 더. 그쵸? 그 다음에 포도 원액은 몇 컵 더 있어야 되죠? 2컵 더. 그 다음 3병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물 또 3컵 더. 그쵸? 그 다음에 포도 원액도 2컵 더 필요하겠네요. 그쵸? 선생님이랑 지금 비슷하게 색칠을 다 했나요? 자, 그러면 같이 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물 3컵일 때 포도 원액 2컵 필요했어요. 1병 만들었다, 그죠? 2병 만들 때는 어떻게 필요했죠? 물 6컵에 포도 원액 4컵. 3병 만들 때는요, 물 9컵에 포도 원액 6컵이 필요했죠. 그쵸? 그 다음 4병 만들 때는요, 물 12컵에 포도 원액은 8컵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물의 양이 만약에 15컵이 들어갔다면 포도 원액은 10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뺄셈과 나눗셈 중 어느 방법으로 비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다고요? 뺄셈은 상대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가 변하면 계속 관계가 변한다고 했죠. 왜냐면 2컵 차이, 1컵 차이 나고, 2컵 차이 나고, 3컵 차이 나고, 4컵 차이 나고, 5컵 차이 나고 이러니까요. 그치? 그런데 나눗셈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어느 방법이 더 낫겠다? 네, 나눗셈이 나아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이다, 그치? 그러면 기준, 누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예요? 그렇지. 물이 먼저다, 그치? 물이 3컵일 때 포도 원액이 2컵입니다. 3 나누기 2는 얼마죠? 2분의 3. 그래서 물 양이 포도 원액 양의 2분의 3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를 나타내는데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런 기호를 씁니다. 자, 친구들 이런 기호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은 친구들끼리 대결을 하거나 뭐 시합을 할 때 몇 대 몇 하죠. 뭐 3대 2 축구할 때도 1대 5 이런 거 하죠. 그 할 때 점점 똑같아요. 읽는 방법은 대라고 했습니다.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비라고 해요. 비교할 때 비자예요. 됐나요? 자, 두 수 3과 2를 비교할 때 3과 2를 비교한다면 이 비를 쓴다면 어떻게 써요? 3대 2라 쓰고 3대 2라고 읽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할까요? 자, 그럼 해볼까요? 어떻게 읽나요? 그렇지. 5대 1. 어떻게 읽나요? 7대 3. 얼마요? 9대 2.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읽을 수 있어요. 몇 대 몇 이렇게 아니라. 자, 우리말로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읽으면요. 자, 보겠습니다. 읽을 때는요. 자, 그대로 3과 2의 비. 자,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할게요. 동그라미와 세모의 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모, 왜 헷갈리냐, 선생님도. 차분하게 합시다. 동그라미의 세모에 대한 비.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 대한이란 말을 좀 잘 봐야 돼요. 되겠어요? 그 다음, 세모가 먼저 앞으로 옵니다. 세모에 대한 동그라미의 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뭐에 대한이 붙은 이 뒤에 거 있죠. 뒤에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량이 됩니다. 될까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대한 것은요. 비교하는 양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요것을 기준량에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보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필요한 물.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양. 이것이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포도 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얼만큼 들어가는가? 2분의 3배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다다다담. 열어져라, 열어져라. 아우.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5와 1의 비 또는 5의 1에 대한 비 또는 1에 대한 5의 비라고 읽을 수 있겠죠. 첫 번째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7과 3의 비 또는 7의 3에 대한 비 또는 3에 대한 7의 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읽어볼게요. 9와 2의 비 9의 2에 대한 비 2에 대한 9의 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기준량이 여기서 뭔가요? 1 여기는 3 여기는 2가 되죠. 그 다음 비교하는 양은 5, 7,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준량, 비교하는 양, 그 다음 이것을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것을 친구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이 다음 공부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같이 풀면서 같이 한번 머릿속에 조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깜짝이야. 자, 녹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 자, 알뜰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대요. 일정 비를 기부를 하겠죠.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하였습니다. 1,000원당 300원. 1,000원당 300원. 그러면 기준량이 뭐예요?
기준량은 1,000원. 그 다음 비교하는 양은 뭐죠? 300원이 되겠죠. 될까요? 그러면 1,000원당 300원이 되니까요. 우리가 아까 배운 비를 이용해서 기록을 해보면요. 선생님 벌써 아까 얘기했네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 아까 했습니다. 자, 비를 써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준량을 먼저 쓰나요? 아니면 비교하는 양을 먼저 쓰나요? 그치?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친구들 그 분수하고 똑같거든요. 친구들 분수 쓸 때요. 분모 먼저 쓰나요? 분자 먼저 쓰나요? 분모를 먼저 쓰죠. 쓰고 분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량 1,000을 먼저 쓰고 비교하는 양을 쓰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슬기는요. 기부 금액의 비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지금 1,000원일 때마다 300원씩을 낸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5,000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얼마를 기부해야 되는 거죠? 1,500원을 기부해야 되는 거예요. 5,000원 말고 3,000원으로 해볼게요. 3,000원을 벌었다. 그럼 얼마를 기부해야 되죠? 900원을 기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슬기가 지금 이렇게 쓴다는 거는 300원을 벌 때마다 1,000원씩을 기부한다는 거야.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그럼 만약 3,000원을 벌면 슬기는 얼마를 기부해야 되냐면 10,000원을 기부해야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슬기의 생각은 완전 틀렸음. 아니요. 슬기처럼 하면은 거지 돼요.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넣어야 된다. 3,000원 벌었는데 10,000원 기부해야 된다니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슬기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거꾸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량을 뒤에 쓰고 기부하는 양을 앞에 씁니다. 쓸 때도 친구들 이게 분수랑 똑같기 때문에 항상 뒤에 거를 먼저 쓰는 버릇을 하면 나중에 헷갈리는 것이 좀 덜해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지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혜는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대요.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해봅시다 했어요. 그럼 이 장애물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점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 여기는 얼마일까요, 얘들아? 그래, 20m겠죠. 총 50m니까, 그렇죠? 맞나요?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란 이것과 이것의 거리의 비를 구해보래요. 얘와 얘가 되겠죠. 될까요? 그럼 몇 대 몇? 30대 2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형성평가 문제를 몇 가지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했습니다. 흰 바둑돌의 수와 검은 바둑돌 수의 비. 흰 바둑돌은 몇 개? 4개. 검은 바둑돌은 몇 개? 7개. 그래서 수의 비를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4대 7. 안 나오냐? 잠깐. 대 7. 자, 기호 B를 사용하여 다음을 나타내 보세요. 9와 2의 B 얼마인가요? 2대 9가 되겠죠. 네, 터치를 하면 왜 잘 안 나오냐. 바로 쓰겠습니다. 20에 대한이 뭐라고 했어요? 기준량이라고 했어요.
다음 이거는 비교하는 양이요. 기준양이 뒤에 20에 대한 7의 비. 될까요? 다음 11의 8에 대한 비. 8에 대한 이게 기준양이에요. 8에 대한 11의 비. 이해될까요? 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슬기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8컵에 설탕 3컵을 넣었대요. 밀가루 양에 대한 기준량이 뭐예요? 밀가루. 기준량이 밀가루입니다. 설탕의 양. 문제를 잘 읽어야 해요. 밀가루가 앞에 8컵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8대 3이 아닌 거예요. 밀가루 양에 대한 설탕의 양이니까요. 어떻게 써야 돼요? 3대 8. 기준량, 비교하는 양. 되나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형성평가 문제까지 다 해결을 했고요. 오늘 배운 것들이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말로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준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될까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들 수학 익힘책 50쪽과 51쪽 풀어서 검사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비에 이제 글자가 하나 더 붙어요. 선생님 이거 무슨 율자라고 했죠? 네, 범율자라고 했습니다. 율자가 하나 더 붙네요. 비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있나요? 자,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도 공부 열심히 하고요. 내일 또 즐거운 수학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